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11월의 인물은 박준채라는 분입니다. 이름을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사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창이던 1929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전라도의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기차가 있었고요. 이 기차에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주로 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가득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 학생들도 있었고 일본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둘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일본인 학생들, 한국인 학생들의 충돌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기차역이나 또는 기차 안에서 서로 욕설도 하고 언쟁을 벌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통학감독관이라는 것을 두고 학생들의 충돌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담당 교사를 만들어 놓고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30일, 1929년 10월 30일 이 기차가 나주역에 멈추게 되고요. 나주역에서 한 30여 명의 승객들이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는데, 자, 그런데 이 하차한 승객들 중에 박기옥이라는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3학년 학생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여학생이 빠져나가는데 광주 중학교를 다니는 일본인 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희롱한 겁니다. 광주 중학교 4학년 후쿠다 등 일본인 몇 명이 이 한국 여학생 박기옥, 이광춘 이런 여학생들을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겼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밀쳤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희롱을 한 거였습니다. 자, 이러자 그 뒤에 서 있던 광주 고등보통학교 2학년 박준채, 바로 이 소년이 이 장면을 보고 발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롱을 당하고 있는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 사촌 누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촌 누나가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일본 학생들에게 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니, 무슨 광주 고등보통학교, 이 고등학교 학생이 광주 중학생 일본인들한테 시비를 걸었냐, 또 이럴까봐 제가 당시 학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시 일본 학제에 구제중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구제중학교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5년제 학교가 구제학교라는 거였는데요. 일본 학제지만 당연히 우리가 당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 안에도 구제학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학교들 중에서 일본인들이 다니는 구제학교를 중학교라고 불렀고요. 한국인들이 다니는 구제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분리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학교가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학교가 중학교, 이게 모두 합쳐서 구제중학교라는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민족 분리를 했었는데요. 즉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학년을 보면은 박준채가 광주 고등보통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당시 16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촌 누나 박기옥이 3학년,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17세. 왜 우리 누나, 왜 우리 한국 여학생들 괴롭혀? 이러고서 따져 묻기 시작했고, 시비가 붙은 가운데 박준채, 이 소년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후쿠다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죠. 자, 이 16세 소년 박준채의 주먹 한 방이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준채와 일본 학생들 간의 시비가 패싸움이 됐어요. 이 나주역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 일본인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전개가 됐고, 당시 영무원들, 그 다음에 순사들까지 나와서 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순사들이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들 편을 들었고요. 한국 학생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고, 이때 박준채도 일본 순사에게 따기를 3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10월 31일 같은 시각에 하교하는 열차에서 박준채는 일본 학생들이 타 있는 열차 칸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쿠다 일행을 찾아가서는 다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후쿠다는 박준채의 뺨을 갈겼죠. 이래서 기차 안에서 또 시비가 벌어졌으나 또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말려서
일단 여기서도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광주고등보통학교 통합감독관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박준채는 학교에서 끌려가서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박준채가 혼났는데 이 사건이 광주시 이제 학교들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뭐 당연히 광주고등보통학교 또 광주중학교의 학생들은 당연히 이 사건을 모두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시내 곳곳에서 또 기차역 곳곳에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실랑이가 벌어졌고, 역에서는 이 선로를 사이에 두고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때로 대치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패싸움 직전까지 갔으나 영무원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뜯어 말려서 패싸움까지 가지는 않고 일단 무마가 됐습니다. 자,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런데 이때 한국 학생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 광주 지역 신문이었던 광주일보에서 일본인 학생들 편을 들면서 이 일들을 기사로 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인 편을 들고 한국 학생들이 잘못인 것처럼 기사를 냈어요. 앞에 있었던 일본인 학생들의 박기옥 희롱 이야기는 뺀 채 한국 학생들이 시비를 건 것만 먼저 기사에 실어서 한국 학생들의 잘못으로 시비가 벌어진 것처럼 기사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광주일보는 오늘날 광주일보와는 다른 신문사예요. 당시 일제시대에 있었던 친일 언론사가 광주일보사였습니다. 지금 광주일보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튼 이 기사 때문에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월 3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1월 3일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일본 입장에서는 명치절이라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메이지 일왕의 생일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 메이지 왕의 생일도 기념하면서 메이지 유신 기념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치절을 크게 일본에서 기념을 합니다. 이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문화의 날 이런 이름으로 11월 3일을 기념을 하고 있는 일본의 기념일입니다. 아무튼 당시 11월 3일은 명치절, 메이지 왕의 생일, 또 메이지 유신 기념일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등교를 시켜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요일날 학교 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신사참배라뇨. 당시 그리고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라니 일부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어디로 가냐면 광주일보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광주일보사의 윤전기, 신문 찍어내는 기계에다가 모래를 뿌리고 기계를 박살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주일보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 신문사가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분노한 학생들이 신문사를 찾아가서 박살을 낸 겁니다. 아울러 같은 날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가던 일본의 그 광주 중학교 일본인 학생들 14명과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 8명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패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한국 학생이 칼에 찔리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칼에 찔리는 사건 때문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 더 분노했죠. 우르르 뛰쳐나와서 일본의 그 광주 중학교 일본인 학생들을 또 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학생들 얻어맞으면서 도망쳤는데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일본인 학생들이 야구 방망이 등 흉기, 죽창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또 싸우기 시작했고요. 한국 학생들도 맞고만 있을 순 없죠.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 몽둥이 들고 나와서 광주시가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의 패싸움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경찰, 소방대 출동해서 이 일을 막아보려 했는데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싸움이 벌어지며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패싸움이 전개가 됐습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참여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알게 된 광주 시내 한국인 학생들이 여기서 저기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광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 또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 광주 사범학교 학생들 우르르 노래를 부르며 나오면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 경찰들이 이 일을 진압은 했고요. 또 많은 한국 학생들 수십 명이 체포가 되고 무기 정학을 받는 등 이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진압은 되었지만 한국 학생들은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했고요. 결국에요. 11월 12일에 다시 거리 시위가 전개가 되었고 12월에는 광주시 외 전국에서 학생들의 항일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도 참여를 하고요. 신간회도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이 일은 크게 확산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6세 박준채라는 소년의 주먹 한 방이 일궈낸 항일운동이었는데, 자, 근데 당시 이렇게 학생운동이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학생들 마음속에 반일 감정, 민족의식이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를 예를 들면은, 광주에서는 이미 1929년 이전부터 1920년대에 종종 동맹 휴업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교사들의 민족 차별에 저항하고 한국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면서 학교 동맹 휴학 이런 일들을 종종 벌이고 처벌받고 무기정학 당하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민족의식과 반일의식이 이미 크게 싹터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학생들과 마찰이 있을 때 물러섬이 없었고 당당했고 겁없이 일본 순사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반일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박준채라는 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박준채 이분은 1914년에 태어나셨고 광주에서 이 학생 항일 운동에 불씨를 당겼던 분인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결국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요. 당연히 학교에선 잘렸죠. 그래서 광주 고등보통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일본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광주를 떠나서 서울의 양정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무리하고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로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목포 지역에서 은행원 생활도 하시고 뭐 또 주조장도 운영을 하시면서 해방을 맞이했고요. 해방 이후에 조선대학교의 교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동지회 이사도 역임하시고 또 광복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정신을 보급하고 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그 군사정권에서 이 박준채 교수를 회유하고 또는 탄압을 하기도 했는데 끝내 박정희 정권에 그에 협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서울에 보면 막 이렇게 일이 벌어지던 그 시절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국선언을 교수들이 발표할 때 여기에 박준채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가서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박준채라는 분을 통해서 1929년 11월 뜨겁게 전개가 됐었던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짧게나마 기억해 봤습니다.